저 스웨덴 남자친구는 제가 스웨덴 교환학생 하면서 키가 가장 컸어요. 키가 188? 영국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오게 된 케이스는 아니고 니하오 막 칭칭총 이런 거? 뭐 인생 루저들인데 뭐 어떡합니까? 제 쇼츠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알고리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유입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 구독자가 2,300명 정도 되는데 구독자 2,300명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이 있는데 거기 이제 댓글 달린 거 한번 읽어보면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지금 질문 적어놓은 게 있어서 약간 이쪽을 보면서 얘기할 테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몇 살이세요? 저는 1996년생이고요. 한국 나이로는 27살이고 만으로는 25살입니다. 무슨 일 하시나요? 저는 영국 런던 인공지능 회사에서 비디오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자예요. 런던에 사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이스트 런던에 살고 있고요. 존 3 쪽에 살고 있습니다. DLR이라는 호선이 다니는 곳 주변에 살고 있어요. 직장인으로서 일하며 즐기는 취미가 있는지 저는 약간 계절마다 취미가 조금 달라지는데 봄, 여름에는 공원 탐방 그리고 자전거 타기 뭐 1시간에 뭐 몇천 원 하는 그런 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거 렌트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취미가 딱히 없고요. 집에서 넷플릭스를 주로 봅니다. 계절 상관없이 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고 여가 시간에는 이렇게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 좀 집 꾸미기도 좋아해서 집도 많이 꾸밉니다. 일상 브이로그가 보고 싶어요. 재택 브이로그, 주말 브이로그 등등. 제가 브이로그를 몇 번 찍어봤는데 저는 브이로그를 좀 못 찍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많이 약속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요새 유튜브 쇼츠를 좀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그걸로 이제 짧게 뭐 런던어의 하루 일상이라든지 런던어의 주말 이런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가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 친언니가 대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교환학생을 가지 않은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도 교환학생 한번 가봐야겠구나 해서 스웨덴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스웨덴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한국과 다른 문화가 너무 재밌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한번 외국에서 제대로 일해보고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한번 사는 인생 외국에 한번 나가보자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막학기를 남겨두고 영국 워홀을 신청해서 워킹 홀리데이로 오게 됩니다. 운 좋게 회사에서 취업 비자를 지원받아서 지금은 런던에서 3년째 살고 있어요. 하필이면 왜 영국이었나요? 이제 스웨덴 살면서 제가 이제 외국에서 살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웨덴 살면서 이게 영어권 나라가 아니고 스웨덴어를 구사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영어권 나라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중에 유럽 여행이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영어권 나라를 가자라는 생각을 했고 게다가 저는 그때 스웨덴에 스웨덴 남자친구가 있었어서 유럽 쪽으로 오면 남자친구도 자주 볼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유럽의 영어권이 아일랜드랑 영국 이렇게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워킹 홀리데이가 아일랜드는 1년이고 영국은 2년이에요. 그래서 영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영국이 너무 좋아서 영국을 오게 된 케이스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꼭 봐야 돼서 영국에 와야겠다라던가 해리포터 본고장에 영국이 너무 좋다라던가 영국 영어가 나는 너무 좋아서 배우고 싶다라던가 이런 식의 영국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오게 된 케이스는 아니고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니까 남는 게 영국밖에 없어서 영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영국에 아예 정착할 의향도 있으신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가 4년 정도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비자 4년이 끝나면 그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아마 좀 확신이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지금 입장으로서는 중간에 언제든 한국으로 돌아갈 의향도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딱 정착하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프다던가 뭐 가족이 무슨 일이 있다던가 일이 생긴다면 저는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습니다. 영국에 정착하게 되면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극복법.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세요. 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처럼 뭐 유튜브를 한다던가 뭐 다 좋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은 집에만 박혀서 혼자 넷플릭스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외로움을 더 악화시키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덕, 뭐 한국인 미덕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편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 미덕 같은 거 나가셔서 외국인 친구도 사귀어보고 뭐 한국인 친구도 사귀어보면서 외로움을 극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애인을 만드세요. 네, 뭐 외국인 애인도 좋고 뭐 영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애인도 좋고 확실히 외로움은 조금 덜 할 것 같습니다.
국제 연애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국제 연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따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남자랑 연애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지 궁금해요. 우선 저는 토종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한국 남자친구들과 연애를 했었고 그 외에는 제가 스웨덴 교환학생 했을 때는 스웨덴 남자친구를 사귀었었고 지금 뭐 영국 남자랑 뭐 썸도 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사용하는 언어인 것 같아요.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좀 답답한 경우가 있긴 한데 오히려 한국말을 구사할 때 토시 하나하나 따지면서 뭐 태클 걸거나 싸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 남자친구는 제가 스웨덴 교환학생 하면서 이제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정말 섬세한 친구였고 정말 다정했고 저를 많이 이해해줬고 저를 되게 좀 자유롭게 놓아줬던 것 같아요. 뭐 엄청 집착한다던가 막 질투가 엄청 심하다던가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난 남자친구 중에서 키가 가장 컸어요. 키가 188cm였고 가장 큰 차이점. 한국은 썸을 타고 연애를 하고 그 뒤에 몸의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외국은 썸을 타고 몸의 대화를 나누고 그 부분도 맞아야지 연애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국 썸남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샤이해요. 좀 말이 좀 없고 좀 조용한 편인데 이게 외국 남자라고 다 막 마초같고 막 내가 널 책임질게 막 이런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좀 조용한 편이고 근데 되게 운동을 좋아하는 그 헬창이거든요. 그래서 몸은 뭐 우락부락해요. 막 근육이 많고 엄청 몸은 큰데 되게 샤이해요.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반전 매력 이런 게 지금 제 영국 썸남의 매력인 것 같고요. 꼭 한국 남자라고 이러이러하다, 영국 남자라고 이러이러하다 라고 생각하는 스테레오타입이 깨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저는 많더라고요. 외국 남자지만 오히려 좀 보수적인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연애할 때 뭐 연락을 잘 안 한다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연애했던 모든 외국 남자 친구들은 연락이 정말 잘 됐어요. 정말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연락하고 단 하루도 연락이 끊긴 적이 없고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계속 카톡하고 왓츠앱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사람마다 다르다. 약간 케바케인 것 같고 돈 어떻게 내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실 텐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스웨덴 남자친구랑 사귀었을 때는 그 친구가 학생일 때 제가 직장인이어서 그때 대부분 제가 돈을 냈었던 것 같고 그 뒤에 뭐 직장 생활 서로 시작하면서는 그 친구도 많이 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주세요. 영국 생활 중에 가장 신기했던 경험은 뭔가요? 밖에 서서 맥주 마시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안주 없이 그냥 맥주만 밖에서 서서 마십니다. 저는 정말 토종 한국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술 마시러 갈 때 있잖아요. 우선 빈속에 퇴근하고 바로 맥주부터 마시러 가요. 맥주를 한 2-3잔 마시고 나서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으러 갑니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밥을 먼저 먹고 맥주를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영국의 안 좋은 점, 힘든 점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집에 월세가 너무 비싸요. 렌트비가 정말 비싸다는 게 큰 단점이고 교통비가 너무 비싼데 튜브 안에서 핸드폰도 안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을 그만큼 받았으면 서비스라도 좋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국어를 쓸 수 없다는 점, 이제 그 점이 가장 힘든데 제 잘못이죠. 요즘에도 영국의 인종차별이 좀 있을까요? 케바케이긴 한데요. 가끔씩 길 가다가 막 니하오, 막 칭칭총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는 타격이 없어요. 뭐 인생 루저들인데 뭐 어떡합니까? 오히려 저는 이탈리아랑 스페인 같은 데 여행 가서 인종차별을 좀 당한 것 같아요. 내 주문을 좀 많이 늦게 받는다던가 좀 나를 약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던가 아마 제가 그 나라 언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에이시안 거리니까 조금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나라 언어도 구사하지 못한다? 하면 조금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쓸 때보다 영어로 쓸 때 조금 더 공격적이에요. 내가 에이시안 거리라고 나를 만만하게 볼까봐 오히려 되게 좀 세게 말하고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에요. 영국 마트 식자재 물가가 어떤가요? 한국의 약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트는 한국보다 훨씬 싼 편이에요. 대신 외식은 한 2-3배 더 비싸고요. 미용실 요금 물가. 제가 영국에 3년 살았는데 아직 영국의 미용실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염색 같은 거는 제가 셀프 염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을 간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1년 반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미용실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자르고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해요. 그래서 가격을 제대로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한 3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머리는 뭐 잘못 자르면 다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치안은 어떤가요? 타 유럽에 비해서 영국 런던은 치안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조금 치안이 안 좋은 편이고, 다만 센트럴 런던에서 소매치기는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돼요. 저 핸드폰 소매치기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국 길거리에 화장실도 많이 없고 뭐 돈 내야 되고 골목길이 더럽다는 소문이 있는데 괜찮았나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을 무조건 쓰고 옵니다. 화장실이 급하지 않아도 무조건 있으면 가요. 왜냐면 화장실을 밖에서 못 찾을 때가 많기 때문에 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서 화장실 때문에 뭐 엄청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길거리 더러운 거. 서울보다는 확실히 더럽긴 한데 참을만 합니다. 막 길거리가 너무 더러워서 못 살겠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영국의 맛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선 카페! 프렌치 카페예요. 라두레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마 런던보다는 프랑스에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영국에도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예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은 사실 너무 많아서 이거 한 개만 꼽을 순 없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버거집. 저는 어니스트 버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체인이라서 런던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피자는 프랑코망카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것도 체인이라서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어요. 인도 요리는 디슘을 가장 좋아하고, 이것도 체인이라서 런던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타지에서 재택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소통도 적은 환경, 숨 쉬는 것만으로도 돈이 술술 새는 영국 물가, 외로움 등이 힘들진 않으신가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재택근무를 하고 3일 정도는 오피스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서 되게 좋고,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코로나 완전 심했을 때는 1년 넘게 제가 재택근무만 했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요새는 괜찮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 돈이 술술 새는 영국 물가. 이거는 제가 돈에 관련된 영상을 몇 개 많이 올렸었어요. 그거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조금 힘들긴 한데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움은 다행히 저는 외로움을 그렇게 많이 타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외롭지는 않지만 제가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뭐 동료들이랑 같이 놀러 간다거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미덕 같은 거를 알아보곤 합니다. 영국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와 같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온 정말 토종 한국인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을 본다던가 뭐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어나더 레벨처럼 느껴졌거든요. 와, 나는 절대 저런 커리어 우먼이 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난 절대 저렇게 외국에서 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깨달은 점들, 그리고 영국의 장점. 확실히 런던이 글로벌한 도시이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의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배우는 게 정말 큽니다.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장점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영어권 나라 어디서든 다 일할 수 있거든요. 뭐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이런 데서 다 일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지식의 규모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런 점들이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영국만의 장점은 아니지만 영국만의 장점은 유럽권에 있어서 유럽 여행하기 좋은데 영어권이다가 영국의 장점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견뎠나요? 카톡도 많이 하고 영상통화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합니다.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막 미치겠거나 막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막 일을 못하겠거나 이런 정도의 외로움은 아직 느껴보지는 않았어서 다행히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사귄 한국 친구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친해졌나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영국 워홀 오픈 채팅방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가가지고 그때 무슨 에이시안 페스티벌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에이시안 페스티벌 가실 분 있나요? 라고 해가지고 한국인 분들 몇 명 모여가지고 같이 페스티벌을 보러 갔는데 그때 한국인 친구를 좀 사귀고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사실 그때 친해진 한국 친구들 지금 다 워홀 끝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사실 지금은 한국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는 어플 궁금합니다. 교통편은 시티맵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구글맵이랑 똑같이 어디 갈 때 길 알려주고 이런 건데, 시티맵퍼는 거기까지 갈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까지도 계산을 해주고 빠른 환승 같은 거 있잖아요. 빠환하려면 어디에서 타야 되는지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주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트레인라인, 이거는 영국 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영국 공항에 갈 때 기차나 버스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어플인데, 이것도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뭐 음식 관련돼서는 딜리버루, 우버이츠, 이게 이제 배달 어플인데 한국만큼 잘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런던에서는 이것저것 다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투굿투고, 이거는 그날 당일에 폐기해야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뭐 환경도 보호하고 저렴한 가격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거 정말 추천하는 어플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버텨야 하나요? 5기로 버티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보시면서 매일매일 쉐도잉 하면서 공부하세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외국에 처음 나가봤어요. 일본 여행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갈 정도로 정말 토종 한국인이었는데, 이런 저도 지금 런던에서 영어로 생활하면서 외국인 동료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할 수 있어요. 영어는 어떻게 습득하게 되셨나요? 영어 공부법을 알려주세요. 옛날에 한번 다룬 영상이 있는데, 언어는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인풋은 뭐가 있냐면 영어 강의 같은 걸 들으시면 되는데, 무료로 하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라이브 아카데미 그리고 BBC 러닝 잉글리시, 이렇게 두 채널 추천합니다. 둘 다 무료로 들을 수 있고, 뭐 혹시 좀 돈을 써야지 나는 뭔가 시작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각종 영어 강의나 클래스,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수업 들으시면서 인풋 넣으시면 되고, 또 다른 인풋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프렌즈 아니면 모던 패밀리 같이 좀 일상 대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TV 시리즈를 하나 고르세요. 거기서 이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대화 패턴, 자주 쓰는 표현, 문장 구조, 문화 이런 거를 좀 익숙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인풋이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어떤 거를 하는 게 좋냐면 매일매일 영어 일기를 써보세요. 아무 내용이나 다 좋아요. 뭐 하루 있었던 일, 난 뭘 먹었다, 뭘 했다. 영어 일기를 매일매일 쓰면서 본인이 배웠던 영어 표현이나 단어를 정리하는 효과도 있지만 자기 개발에도 되게 좋으니까 꼭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아웃풋은 원어민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원어민과 프리토킹 할 기회를 꼭 찾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전화영어 어플이나 아니면 뭐 외국인 만날 수 있는 뭐 아무거나 다 좋아요. 이런 걸로 꼭 원어민과 대화를 하면서 아웃풋 연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영국 영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 가셨나요? 아니면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습득하신 건가요? 우선 영국 영어, 미국 영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영어라고 할게요. 영국에 처음 왔을 때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정도였어요. 뭐 제가 아는 분야, 뭐 영상 편집 분야라든지 뭐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가볍게 프리토킹은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뭐 그 외에 비즈니스 영어나 좀 정말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 이런 거는 영국 와서 배운 게 좀 많긴 해요. 외국 나가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늘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땅에 버리시고 오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영어 공부 꼭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장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서 5분 이상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됩니다. 내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라는 영화야. 영화관에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봤는데 너무 재밌었더라고. 영화가 3시간짜리여서 화장실에 2번이나 갔어. 뭐 음악이 참 감명 깊더라. 이런 식의 내용을 뭐 3분에서 5분 정도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영어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오셔서 배우면 돼요. 영국 영어 관련 영상들도 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크게 생각해 놓은 것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요청이 더 많이 들어오면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못해도 영국 가서 일할 수 있나요? 일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한식당, 뭐 한국 회사에서 아마 일하실 수 있겠죠. 웬만하면 영어 열심히 공부해서 오세요. 아, 내가 이거 하려고 영국에 왔나? 이런 현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영어 공부 많이 하시고 현지 회사에서 일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 재미있어요. 문화적인 차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듣는 것도 되게 재밌고 한국 문화를 애들한테 설명해주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런 거 새로운 거 듣는 거 좀 좋아해서 재밌더라고요. 단점, 영어 발음이 다들 천차만별이라서 알아듣기 어려워요. 영국인이랑만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체코에서 온 친구, 불가리아에서 온 친구, 덴마크 친구 이렇게 다 있는데 영어 발음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스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쌓으셨나요? 우선 한국에서는 뭐 대외활동 정도 했었고 그리고 1년 프리랜서 일을 했었고 6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했던 게 전부였고 경력이 많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23살, 24살 이때쯤에 영국 워홀로 온 거기 때문에 아직 대학교 졸업도 못한 상태에서 온 거라서 경력이 많이는 없었고 영국 와서 무임금 인턴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 그 다음에 정규직 이런 식으로 좀 차차 단계를 밟아간 케이스입니다. 제 영상 중에 해외 취업 성공 전략 4단계 영상을 나눠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제 채널 영상 중에 제일 중요한 영상이고 가장 좋은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그 영상 시리즈 무조건 시청해주세요. 영국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따뜻하고 바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다 남쪽에 있어요. 캔터버리, 브라이튼 바다가 보이는 도시고요. 마게이트, 본머스 여기 또 바다 주변이에요. 여기서 수영했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에든버러도 되게 좋긴 했는데 좀 저한테는 추웠어요. 영국에서도 혼자 여행해본 적 있으신가요? 영국에서 혼자 여행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랑 여행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제 Q&A 영상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질문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참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정말 큰 관심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